선배님 화이팅!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주제로 졸업생 함초롬 선배님께서 연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19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함초롬입니다. 오늘 저희 목소리가 학우들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창조적 소수를 지향하는 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내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나온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대한민국 정체성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온 거대 야당의 폭거에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졸업 후 저는 왕가희 감독님 영화 배급사에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떼었고 그 인연으로 출판사 창업 후 왕가희 감독님과 함께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1998년에 홍콩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인 90년대 홍콩에 대한 향수가 그리울 때 보는 것이 왕가희 영화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홍콩의 자유는 지금 왕가희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직후 1998년부터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던 책이 초한전입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을 본따 일상의 모든 곳에서 피 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중 시진핑에 충성하는 공산당 당원들이 9천만 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로드맵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8년이 될 때까지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든 각본이 초한전입니다. 그들은 만리장성 같은 방화벽 뒤에 숨어 일상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AI 목인을 활용한 여론 조작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적을 심리적으로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던 효과적인 전술이 코로나19로 알려진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프리 홍콩 무브먼트가 2019년 중국의 코로나 공작으로 인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비밀리에 임명한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에 앞장섰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전직 우한 대학 교수였던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은 코로나 초기 발병 당시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오히려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사재기해 전세기에 실어서 중국 우한으로 보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2030 나로 인해 피해 입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왔습니까? 젊은이들을 나서서 보호하겠다는 이런 대통령을 거대 야당은 내란수괴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내란수괴는 국민 세금 써가며 막가파식 사기 탄핵을 30번 남발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구태정당, 민폐정당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라고 면피하는 부정선거 옹호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탈북을 시도한 청년들에게 총탄 90발을 난사해 공개 처형하는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북한에 탈북 어린이를 넘긴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나 다름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백두혈통이라 부르는 아직도 이들과 같은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종북 주사파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고 이를 위해 미국 민주당의 막대한 로비를 퍼붓는 친북 세력 간첩을 잡지 말라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하는 거대 야당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처한 망국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가라앉는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이브리드 전을 통해 서서히 침탈당해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종북 주사파 떨거지들, 강남 좌파, 그리고 철진한 이념 프로파간다에 동원된 문화예술인들 당신들의 침묵과 위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 그리고 이는 그대들이 지지하는 이념의 위선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빨간 약을 먹고 이런 진실에 눈뜨기 시작한 2030에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멋지다! 아니, 멋지다! 문화예술 현장을 누비는 선 후배님들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철진한 586 운동권 서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 영화를 왜 국민들이 점점 외면하는지 모르십니까?
봉준호 감독의 신작은 폭망했습니다. 잘했대. 이것만 관객이면 잘 나가는 유튜브 조회수보다 못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영화는 운동권 서사에 뇌도 영혼도 의탁하며 간첩을 미화하고 한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친일파 롤이 앞장서는 프로파간다 선동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고 운동권 서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달고 다른 당식들의 이야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한일 운동권 서사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80년대의 영혼이 멈춰있는 그대들이기에 이번 계엄에 서울의 봄과 같은 불필요한 감수성을 덧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계엄으로 인해 부서진 것은 부패에 불 꺼진 유리창이 전부였습니다. 한예종 영화과 재학 시절 이창동 감독님은 수업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행동하게 하는 것은 희생제물 서사다. 나 대신 죽으면 가장 가슴 아플 어리고 약한 존재를 희생제물로 만들어라.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효과적인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신매매, 이혼, 한부모 가정, 성폭력, 살인 등을 소재로 한 수많은 희생제물 서사에 출연했던 고 김세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 애도합니다. 배우를 처음 발굴하셨던 감독님은 깐느까지 진출했던 김세론 배우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생활고에 힘겨워할 때 보호해 주셨습니까? 혹은 김세론 배우의 죽음 이후 공개적으로 나서서 애도를 표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영화계는 친중머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가 봅니다. 배우 김수현이 알리바바 픽처스로부터 115억 원 투자받아 만든 영화 리얼 오프닝에는 오성훈기를 흔드는 중국 공산당원의 로고가 등장합니다. 한국 영화계는 가정해체, 아동학대, LGBTQ, 반일 선전을 옹호하는 작품 제작에 몰두하며 전세계 PC주의 아젠다를 쫓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늘 비슷한 얼굴에 맨날 보는 배우들이 천문학적인 개런티를 챙겨갈 동안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청년 영화 감독들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PC 충돌 입맛에 맞는 해외 영화제 찾아다니는 예술인들이 후배 예술인들 사다리를 차버린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 영화 스텝 중 졸업 후 생활고로 알바를 병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적용화된 또 다른 양대산맥인 출판업계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출판계는 통역당 간첩이었던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적 대부로 포장하고 북한으로부터 글씨체를 사사받은 그의 글씨체를 신영복체로 포장해서 책 표지에 쓰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가 신영복의 더불어 숲으로 이것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출판계는 30년 넘도록 이렇게 소리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러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PC주의에 물든 영미권 사상을 표절하며 한국 독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한국 에이전시가 러시아 돈줄에 장악된 영미권의 PC주의 서적들을 비싼 값에 경쟁에 붙이고 한국의 대형 출판사들이 주요 서점의 매대를 사재기해서 이를 베스트셀러로 포장하면 강남 좌파가 이를 읽고 SNS에 개똥 철학을 올립니다. 맞습니다. 책을 팔아 출판업계를 건강히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올인한 결과 파주 출판 도시는 지금 부동산 거품으로 망하기 직전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출판계가 늘 불황인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서초동이나 석관동이 아닌 대학로 캠퍼스에서 시국 선언을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성관위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대학로 캠퍼스가 있기에 저희는 운 좋게도 대통령 계엄 선포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된 부정선거 본진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멋지다. 전 세계는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선거 개입에 징후를 포착하고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선을 가능하게 했던 지지 세력 마바가 소리 높여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주경선관위의 A웹이 개발도상국의 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많은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 등에서는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딸 착하니까 채용했다며 부모 찬스로 선관위 직원되어 꿀 빠는 것이 관행이고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선관위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서 상식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늘
때 올리는 문화 예술인들, 선관위 카르텔은 왜 안 건듭니까? 왜 편파적으로 침묵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기회주의자들은 중도가 답이다. 철진한 이념은 버리자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보수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념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보통의 남녀가 지켜온 상식과 예절이라고요. 그것은 좌파 유물론자들이 파괴하고 전복시켜온 상식, 특히 그 중에서도 신앙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이를 금기시하고 깨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보셨듯이 유럽은 지금 그 가치들을 스스로 놓아버리며 타락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였던 터커 칼슨은 지금 세계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홀려있는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처절히 실패한 거짓 유토피아인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만은 안 된다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나오는 어르신들을 조롱하고 과거 미국 문화원에 사제폭탄을 설치하며 반미를 외쳤던 이들이 이제는 저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일컬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FBI의 수장으로 임명한 캐시 파텔은 부정선거 척결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입니다. 또 미국 내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에 가장 처음 앞장섰던 곳이 미국 공화당의 최대 지지 세력인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그리고 시팩입니다. 레이건의 보수주의 철학과 유산을 토대로 영속하는 보수적 가치를 회복해낸 미국 보수주의 무브먼트, 그 중심에서 행동하는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만든 단체가 미국 시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워싱턴의 시팩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든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자유의 최전선이 어디인지 알고 싶거든. 집회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서울의 거리를 보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 중에 고든창을 불러일으켜 박수를 받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인해 미국과 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도지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벳 라와스와미는 미 대선 전날 트럼프 지지 연설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맞서 싸우세요. 맞습니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세요. 맞습니다.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병원에서 아이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하세요. 아멘.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절대 안 돼라고 외쳤던 언론 출판계에 가장 강력하게 맞섰던 것이 대한 언론이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손안에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트럼프의 마가와 같은 무브먼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 소기의 목적이었던 주권자인 국민, 그것도 청년들이 계몽되어 그 심각성에 눈을 뜨고 거리로 나섰으니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희생과 결단에 존경을 표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2030 세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시국선언을 해주신 후배분들, 저희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응원해주시며 몇 년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멋지다!